IVF 학사회 팟캐스트.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서울 IVF 팟캐스트 북잡담회 4회 녹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부산에 계신 일상사역연구소 분들 4분 간사님들 같이 오셨고요. 저희는 이제 원래 하시던 분들은 간단하게 이제 닉네임만 소개하고 자기소개를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고 있는 제이 언니입니다. 제이 언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량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콩깍지입니다. 재밌다. 콩깍지가 가장. 저는 목살입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사역연구소 연구소장 지성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살을 무지 좋아하는 일상생활사역연구소 정한신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상생활사역연구소의 꽃다운 막내 방년 35세 홍정환 자료개발위원입니다. 일상생활사역연구소에서 자료개발위원으로 주로 하는 일은 복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종자입니다. 일상생활사역연구소의 출판홍보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김종수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직장생활 관련해서 한 3회 정도를 녹음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동서울에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일상사역연구소 분들이랑 같이 이제 조인트로 해서 이분들의 어떤 말발을 이렇게 이용하여 저희들 동반 상승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오신 일정에 맞게 팟캐스트도 이제 일정을 조정해서 이번에 이분 오셨을 때 다 이렇게 충분히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돌려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이제 시간을 잡았습니다. 일단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일상사역연구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학사님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역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예,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학사 사역을 2001년에 외국에서 돌아와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학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소위 직장 사역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고 접근을 했는데 2001년 그 당시 이제 IMF 이후에 학사들이 직장을 많이 가지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고 또 상당한 많은 우리 학사들이 그냥 살림 사는 자매님들 있는데 이분들 다 이렇게 제외시켜놓고 해야 되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직장 사역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방향이 좀 잘못 가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 중에 긴 이야기를 좀 짧게 한다면 이 일상생활이라는 주제가 우리 학사들의 삶에 학사들의 삶에 일상생활 안 걸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게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IVF가 그동안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주제들 그것들이 이제 다 한국 교회 전체의 자산이 된 반면에 아직도 이 일상생활이라는 주제, 일상생활 속에서의 주대심이라는 주제는 한국 교회가 감히 다루지 못하는 또 특별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다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부산 지역 학사회 하면서 학사회 대표간사 사무실 앞에다가 일상생활 사역 영성 신학 연구소 이렇게 긴 이름에 펜만 붙여놓고 외울 수 없는 그게 아마 2003년이고요. 2003년에 그렇게 붙여놓고 시작을 했고
그때는 그냥 연구소 이름만 붙여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학사회의 어떤 주제들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50주년 우리 2006년 50주년 앞두고 대내외 컨설테이션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IMF 향후 50년을 두고 IMF가 한국 교회를 향하여 또 사회를 향하여 어떤 지점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부분 대내외에 계신 분들이 일상생활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다. 그러면서 이제 저 변방에 있던 이 연구소를 그때는 살짝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좀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일상생활 이것도 뭐 길긴 하지만 일상생활 사역연구소 이렇게 이름을 2006년에 정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정관도 만들고 정식으로 시작한 건 2006년이고요. 그리고 진짜 시작한 건 2003년. 그래서 올해가 2013년이니까 10년 됐다고 할 수 있죠. 네. 그 전반적으로 일상사역연구소 좀 이렇게 약간 모호한 게 있는데 그 복음주의 연구소가 있고요. IBF에. 그다음에 JLC가 있고 어떤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잘 굴러가는지는 차치하고 일상사역연구소에서 어떤 그 내세울 만한 어떤 그 코어 아이템이라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상생활 사역연구소 사역들이 되게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생활신앙, 생활신앙을 강조하는 쪽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미션을 적인 라이프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뭐 두 개가 똑같습니다. 사실은 같은 개념이겠지만 우리 사역들 중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연구지가 나와요. 그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시즈 라이프라는 한국말로 하면은 일상생활 연구라는 책이 나옵니다. 1년에 2번 나오는데요. 그 책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뭐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첫 호가 일상생활의 신학에 대한 부분 개관으로 다뤘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뭐 일상생활의 멘토, 주요 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성가들의 어떤 일상생활의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집 뭐 이런 매우 세부적인 주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 해에 한 번은 그 해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일상생활 영성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지금까지는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을 주로 다뤘었어요. 네, 그런 연구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각종 모임들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모임이 TGIM이라는 모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네, TGIF라는 모임이요. 네. TGIF라는 그 프랜차이즈점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F만 M으로 바꿔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Thank God it's Monday. 네. 원래는 TGIF라는 말이 금요일을 감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말이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일에서 벗어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놀자 라든지 이런 거 많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을 막 꼬박 기다리는 이런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말 월요일과 평일의 삶을 긍정하자.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책을 읽고 함께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모임을 이제 각 지점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모이고 있죠. 요 외에도 다른 사역들이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상생활 와 관련되어서 성경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엘비스라고 저희들이 창세기, 고린도전서 이렇게 성경의 66권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옛날에 배웠던 PBS를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서 GIBS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떤 관점들을 가질 수 있는지 매주마다 해서 모이는 그 모임이 뭐 연구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하나요? 그러면? 보통 뭐 6, 7명? 예, 6, 7명 정도 참석해서 소장님하고 함께 그리고 특별히 홍정한 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이제 실무를 담당해서 김밥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담비 같은. 네, 그렇게 이제 또 하고 있는 성경 공부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에비스란에 보시면 특별히 이제 그렇게 성경부를 하고 우리 소장님이 한 장 정도, A4 한 장 정도, 반장 정도 되는데 그 본문을 요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나누고 했는지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곧 그때 창세기의 내용들을 가지고 또 우리 소장님과 홍종환 연구원이 또 멋있는 책을 또 내실 건가요? 내려고 이제 준비 중에 또 있습니다. 저자가 되는 건가요, 이제? 그냥 그러지 않을까. 출판사 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연구소가 복음주의 연구소와 GLC 뭐 이런 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그런 질문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이야기만 계속 한 것 같아서 원래 우리 50주년 하면서 새 연구소가 생겼죠. 복음주의 연구소, 일상생활사역연구소, 그다음에 캠퍼스 사역연구소. 단연 일상생활 사역연구소가 그 연구 실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우월하죠. 대외적인 지명도도 훨씬 높고 이건 뭐 너무 페이스북 순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페이스북 순위도 그렇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그러네요. 압니다. 하긴 일상사를 치면 네. 옆 연구소가 딱 뜨더라고요. 네, 우리가 원래 처음 연구소 시작하면서 했던 작업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포탈에 우리 이름을 올린다. 두 번째 뭐죠? 위키에 우리 이 연구소와 관련된 이름들에 대한 무슨 이렇게 주석 작업을 한다. 그건 좀 실패했어요. 한 친구가 계속해서 우리를 삭제하는 바람에 결국은 잘 되지 못했고. 왜 그랬을까? 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아마 복음주의 연구소는 이강일 목사가 이제 곧 돌아오니까 활발한 이제 경쟁 관계를 벌일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GLC는 워낙에 이제 프로그램 사역이니까 저희들은 뭐 하는 것 많지만 그건 사실 그 프로그램 사역 중심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기반 정신 에토스를 까는 게 우리 사역의 목적이라서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도 세미나를 해서 이제 두 분의 간사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되게 그 퀄리티가 높은데 뭐랄까 지금 IBF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뛰어난 콘텐츠들이 이제 뛰어난 컨텐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숨어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되게 뛰어난 조직이고 이렇게 콘텐츠가 되게 무궁무진한데 약간 좀 학사들에게도 좀 소개가 안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도 이번에 팟캐스트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고 이 방송도 같이 들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내면서 좀 재미난 그런 거 있나요? 뭐 전설적인 사건 뭐 내지는 웅정한 담당. 이게 모두의 시선이다. 이제야. 이 건물에 오니까 기억나는 일인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딱 지금 요 4명이 다시 그때도 이제 여기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지성근 소장님이 제일 앞에 서 계시는데 갑자기 저 앞에 있는 웬 백인 할아버지한테 손을 흔들면서 영어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게 웨스턴 스타일로 그냥 잘 몰라도 인사를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백인 할아버지께서 화답을 하는데 부산 마피아라고 IVP에 계신 웨슬리 할아버지라고 그분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서양인들조차도 그런 느낌을 하면서 도대체 그럼 지간사님을 그렇게 본다면 뒤에 따라다니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조직원들이 좀.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지성근 소장님이 먼저 서울에 올라오실 때 다른 연구원들이 부산역 그 플랫폼까지 내려와서 배웅하면서 그 형님 포즈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깨를 쫙 벌리고 소장님이 너무나 민망해 하시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런 진짜 그 경상도 사나이 뭐 이런 이미지를 때문에 이렇게 피해 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나요?
없나요? 수혜를 보기보다는 그런 건 좀 장점으로. 저희가 일단 네. 경상도에 살고 있으니까요. 네. 다 비슷한 사람들 있어요. 특별히. 아니, 되게 섬세하신 분들 같아요. 제가 부산에서도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부산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아니면 그 사역 그 연구소에서 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은 저희 모임 중에 또 중요한 모임 한 축이 ETT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Experiencing the Trinity라고 IBP에서 나온 책 중에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책의 원제가 Experiencing the Trinity거든요. 그래서 ETT라는 모임은 삼위일체 경험학이라는 이름으로 삼위일체에 관련된 책을 계속 읽고 공부하는 모임인데요. 처음에 그 모임이 시작된 이유가 부산 IBF 어떤 학사님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이러면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하겠다. 기본적으로 단순히 교회에서 설교만 듣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찬양 인도와 교사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인 소양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저희 지간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간사님이 그러셨죠. 신학교에 가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을 것이다.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려면 차라리 나랑 같이 공부를 하자. 라고 해서 그분과 지성근 소장님이 두 분이 삼일체 신학을 공부하기로 하셨는데 둘만 모이면 남자들 둘만 모이면 얼마나 어색하고 또 모임이 공하겠습니까? 그때 저는 열심히 바깥에서 놀고 있었는데 제가 연구소의 멤버가 아니었을 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정환아 내일 뭐 안 오? 시간 많아요 간사님. 아침에 좀 와볼래? 라고 해서 저는 또 뭔가 맛있는 걸 사주신다든지 뭐 이럴 줄 알고 갔는데 공부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영부영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연구소에 주저앉게 된 거죠. 네, 그 삼일체 신학을 공부하고 그 책을 나누고 식사하는 모임이 제 인생의 방향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거죠. 사실 저는 그 전까지는 다소 속물적인 그 신학생들이 갖는 그 장래에 대한 진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만명교회. 제가 만명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부사역자로 있다가 나는 커리어를 잘 쌓은 다음에 지방에 적당한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는 그런 꿈을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삼일체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소에 주저앉게 되고 지금은 가정에서 모이는 공동체로 예배를 매주 드리게 되고 제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꾼 사건이 연구소에서 갖는 ETT 모임. 지금도 수요일마다 오전에 그 삼일체 관련된 중요한 저작들을 읽고 토론하고 식사하고 다소 좀 딱딱한 책들도 보고 말랑한 책들도 보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나 그 내용의 그 나눔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네. 연구소 한 3년? 제가 한 4년 정도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가 뭐 의식주, 일상생활에 관련돼서 이제 하니까, 부산에 가면 이렇게 식도락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어떤 해에는 이렇게 부산에 있는 맛집,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분위기나, 뭐 음식 맛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보고. 그것도 자료집에 있나요? 뭐 이제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이제 부산에 오시면 어떤 집이 맛있습니다, 맛집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 특히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공간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연구소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뭐 이틀씩 간다든가 어디에 가면 이제 좋은 장소, 뭐 멋있는 풍경 이런 거 이제 보게 되면 또 거기서 오는 또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학적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같이 먹고 놀고 목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아이디어들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내고 특별히 이제 우리 지자님께서는 모욕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남을 모욕한다는 거죠. 나름을 잘해야지. 자칫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간사님이 남을 함부로 모욕하시는 꼭 모욕할 필요가 있을 때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목욕을 하면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누고 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누고 그렇게 또 하는 그래서 일상생활
사역 연구소지만 네. 또 일상생활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성향이 되게 네. 초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약간은 그 전투적인 그 기성 단체 같았다가 갑자기 한량으로 돌변하면서 예. 사실 근데 이 놀고 먹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쵸. 차지하는데 그런데 바깥에서 봤을 때 소위 나오는 그 결과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정한신 연구원님의 몫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욕탕에서 같이 앉아서 두런두런 이렇게 몸과 마음이 긴장이 다 풀린 상태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그 정한신 연구원님의 손끝에서 기획안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 이렇게 포장해 주시는 거 감사한데요. 네. 식사 때 분위기와 좀 달라져요.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인력 중에 하나. 고맙다. 이 두 분이 어떤 관계신지 아시나요? 네. 네, 영상이 보여지지 않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른 분들은 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그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서 모임이 여러 개가 있고 뭐 이런 저런 거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학사들이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직접 참여하거나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혹은 뭐 ETT 뭐 이런 게 있는데 학사들은 들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고 TGIM은 어디서 하며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그런 것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TGIM 모임을 이끌고 네, 계시고 어제 사진에서 뵈가지고 지금 한 군데 모이고 있기 때문에 크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TGIM 모임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직접적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상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학사님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동의하면 스스로가 뭘 하길 바래요. 사실은 이렇게 모임으로 끌어모으기보다는 학사님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새롭게 모임 만들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좀 기대하죠. TGIM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 연구소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일반 학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모임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모임들은 뭐 이렇게 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 모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역별로 그냥 누구나 이렇게 자기가 어떤 책을 같이 읽고 싶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으면 그게 TGIM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는 연구원으로서 이렇게 TGIM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개 학사로서 울산에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법학 강의를 하면서 연구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노동자로서 또 일반 또 IPF 학사로서 사람들을 모으고 연락해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 이런 모임들이 더 효과가 있고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게 자발적인 모임이니까요. 예, 와서 학사들이 모여서 자기의 일터의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사실 교회 가서 이제 일터에서 생기는 아주 구체적인 고민들을 나누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 디테일하게 나눠요. 아주. 책을 가운데 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고민을 나누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바라기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프랜차이즈가 돼가지고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기도가 있는데 주요 강력시에 올해 내로 다 TGIM 지점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프랜차이즈를 꿈꾸시는 나중에 좀 이렇게 위에서 한번 좀 잡아보려고 권리금을 안 받았습니다. 가맹 점주 돼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게 아니고 그 TGIM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가면은 그거 하는 방법 또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그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일상생활 영성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이제 책들을 어제 이제 소장님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책들이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챕터 이렇게 요약이 다 되어 있어서 그거 한 장 이렇게 출력을 해서 같이 그거 읽고 그리고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 삶터에서 어떻게 그걸 좀 이야기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미리 준비해 온다든가 또 뭐 이렇게 좀 부담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와서 그냥 다 같이 함께 읽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금방 뭐 우리 김정수 연구원은 해운대에서 그 모임을 했는데 대구 떠나기 직전에 전혀 IBF 사람 아닌 사람들하고 했어요.
저도 서울 분점 내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부로 내세요. 다음 주에 바로. 그러니까 뭐 소그룹 모임 안에 뭐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서울 지부장이 바로 당선이 된 현장을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 페이스북 그룹 만들면 되는 거죠. 점장님 TGIM으로 검색하시면 페이스북에 그룹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통해서도 도움을 더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 들어오시면은 각 지점에서 이제 어떻게 모이는지 지금은 이제 울산이고 창원, 그다음에 창원, 진주 이렇게 지금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다른 데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서울 좀 오픈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깃발 꽂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점장이다. 나는 점장이다. 맞습니다. 네. 네. 나는 점장이다 좀 뉘앙스가. I am fortune teller. 네, 좋습니다. 급하게 저희가 그 팟캐스트 일정을 잡느라고 책을 중간에 한번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직장에 관련된 책이었다가 이번에 그냥 그 폴 스티븐스 목사님의 1239원 그 책으로 이제 책을 바꿨는데, 그래서 아마 급하게 책이 바뀌어서 다 못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그 일상사역 연구소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것들을 이제 정가사님이 이제 다 이렇게 한 번씩 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책을 읽지 않고 해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하고 이제 각자 읽었던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데요. 왜냐면 제가 항상 이렇게 요약본을 올리는데요. 네. 늘 신경 쓰이는 게 우리 IBP의 매출이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좀 왜냐하면 학사들이 꼭 그렇게 이렇게 이용하실까봐 혹시. 네. 사실은 제가 요약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화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빼고 요약을 해요. 네.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요약본은 요약본일 뿐 IBP의 책을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IBP의 기가 누르니까. 바로 위에 책이 있는데. 139원 책을 지금 다 요약하지 못했고요. 우리 TGI 모임에서 하는 책이라서 지금 챕터별로 이제 우리 모일 때마다 요약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독특한 인사이트를 받았던 게 뭐냐면, 이 139원의 포커스는 사실은 직장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소위 영성적인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레임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일단은 성령의 우리에게 있어서 죄들 있잖아요. 그 7가지 대죄. 그렇죠? 7가지 대죄에다가 스티븐스가 2가지를 더 덧붙여서 9가지의 죄를 이제 적시를 하고, 이러한 죄들이 우리 직장 생활에서의 삶을 파괴시키는, 내지는 우리의 영성적인 삶이나 직장에서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떤 교란하는 뭐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또 극복되어가는 어떤 그 과정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런 어떤 갈등 요소, 죄죠. 죄를 극복해서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직장 내에서 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떠한 결과가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9가지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쭉 보다 보면 사실은 직장 내에서 우리의 현주소, 잘 못 살고 있는 거, 내지는 뭐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 책은 요약본으로 이렇게 읽는 것도 있지만 그 챕터 하나하나 그냥 읽어도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읽어도 스터디하기가 되게 좋게 짧게 돼 있어요. 짧게 돼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 책에 지성근 간사님도 추천사를 쓰셨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인상 깊었어요. 나도 이런 책을 쓰고 싶었다. 일상생활 사역연구소 소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 부분 녹아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문구에 이런 젠장 뭐 이런 게 아닌가요? 먼저 쓰다니.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쓰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은 뭐 읽어보시고 뭐 네, 저도 다 읽지는 못하고 이제 앞에 부분만 읽어왔는데 앞에 부분이 그 죄성에 대한 네.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막연히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사 뒷담화를 한창 하다가 이제 네.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그런 씁쓸함이나 네. 이제 그래도 좀 가끔 그런 생각 막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저 다른 직원들이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좀 그런 거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래 상사 뒷담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을 했을 때 뭐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편법을 쓰고 이제 돌아왔을 때 또 자리에 앉으면서 느껴지는 그런 씁쓸함. 근데 저는 이제 씁쓸함에서 이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앞으로는 좀 더 잘해야지. 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뒷담화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하나하나 비추어 보다 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하나의 죄성이고 네. 정말 죄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뭐 일상생활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직장 다니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보내다 보니까 일상생활 이꼴 직장생활이라고 먼저 저한테 다가왔거든요. 네, 일상생활이라는 맞아요. 네. 단어가. 근데 정말 직장생활에 대해서 이제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고 교회에서도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책이 잘 다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아직 죄성까지만 읽고 제가 그걸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직 읽질 못했는데요. 네. 회계까지만 드신 거군요. 네, 약간, 이게 죄구나. 인식. 인지한 단계까지인데, 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나와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적용할 문제까지 나와 있어서, 보시면은 같이 또 보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TGIM에서 이렇게 요 책을 가지고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에피소드를 막 서로 얘기해요. 네. 그럼 서로 많이 공감하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다들 거의 대부분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분야는 좀 다르더라도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공감하면서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느껴지는 또 어려움과 또 이렇게 디테일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네.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TGI 모임에 이제 온 사람들 보면 이렇게 비슷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 좀 몇 명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세계에서만 알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책에 비춰봐서 서로 적용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 함께 또 이렇게 어떻게 돼가느냐 할 수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떤 텍스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교화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고 네. 어떤 사례들로 사례집 같은 것이 나오면 또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람들은 자기 케이스에 맞는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학사들은. 근데 이제 원론적인 거를 선언하면 사실 이제 잘 와닿지 않고 그런데 그런 모임에서 서로 충분히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봤을 때 식탐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약간 위가 안 좋아졌는데 이게 좀 과다 섭취를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때 옛날부터 그 술을 드셔서 그런 거 아닌가? 또 얼굴 빨개지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일상축제에서 이제 김종수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소변을 네. 이제 모아두시고 또 이제 진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모아두셨다가 뭐 이제 퇴비를 사용하시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채소를 막 예쁘게 길러진 채소들이 막 보여주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맛이 없어 보이겠군요. 갑자기 이게 뭘까요? 하는데 저는 저게 술인가?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맥주가 끼리 빠졌나? 김이 빠져나. 디테일하게. 네, 그랬는데 이제 이제 그냥 소변을 모아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딱 듣고 굉장히 이제 놀랬던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자연과 가까운 거죠. 그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자연과 가까운 행위이고 그리고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식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이거를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저에게는 음식이란 이제 하루 일과 중에 그 3번의 그 음식 먹는다는 게 되게 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뭘 먹지를 아침부터 생각을 해요. 너무 공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아침부터 오늘은 뭘 먹을까? 그러니까 저녁은 특히 이제 저녁은 정말 매우 고심을 하잖아요. 챙겨서 먹어야 네, 그리고 뭐 데이트가 있거나 이런 날에는 뭔가 면발, 뭐 스파게티나 뭐 이제 이런 뭐 칼질해야 될 것 같고 막 그 한 끼에 되게 집착을 하게 되는데 되게 반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식탐 자체가 이제 다른 음욕인가 그거랑은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연결되고, 네, 저도 그 일부 그 회개하는 것까지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죄 덩어리구나. 이거 봤는데 어제 그 일상축제 그 내용과 같이 관련해서 저희 좀 그 부분 신선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읽을 때 그 항상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일부 읽을 때 이제 갈등에 대한 부분을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요. 학사들이 다들 이제 다들 회개하는 분위기로 막 쉐어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먹는 행위라든지 또 우리가 뭐 심지어는 뭐 동료들과 얘기하면서 뒷담화도 할 수 있지만 동료들과 쉐어할 수 있잖아요. 이것저것 뭐 이런 부분 많이 있는데 일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 부분 아예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거나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는 것 같은 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놀렸어요. 공감 좀 해주세요. 아까 밥을 남기시더라고요. 아니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쭉 쉐어하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야기가 사실은 2가지 방향이 있다. 원래 일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죄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부정하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그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무엇보다 폴 스티븐스 목사님이 목사이시면서 일상 영성에 관심이 있고 목수일도 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제 대학교 때 처음 이제 폴 스티븐스 목사님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생각 자체도 되게 깊이가 있으시고.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직장 생활을 얘기할 때 어떤 개인 윤리에 초점을 맞추는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물론 그런 의도로 쓰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 다닐 때 나는 계속 이렇게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저의 윤리 사실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불합리한 지시에 의해서 제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이런 그리고 삐삐삐삐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거의 어떤 욕 자체를 가지고 제가 이제 놀리고 난 욕을 해서 나쁜 놈이야. 내가 이런 지시를 받아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뭐 어떻게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윤리로 이렇게 번져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어요. 그래요. 일상 생활 사회연구소를 한다 이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신선하다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편안한 신앙생활 하겠다. 그냥 뭐 일상이 예배고 예배도 잘 안 드려도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금방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일상 생활과 관련된 것에 대한 어떤 지침을 제공하고 제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질문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죠. 우리는 그 어떤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 윤리적인 네.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나이브한 성경 해석과 적용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상의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 연구소가 일상생활에 어떤 윤리적인 지침이나 잣대를 제공하는 연구소가 되지 못한다, 할 수도 없다. 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삼위일체 신학 이야기도 아까 이야기했죠. 또 미셔널 아이덴티티 뭐 이런 이야기 우리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단순히 일상의 윤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제국적인 어떤 현실을 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연구소의 주된 어떤 존재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이시고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일상생활사회연구소에 너무 구체적인 사안을 물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구체적이기를 원하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지침 그쵸. 하달이 된단 말이죠. 윤리 지침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윤리 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뭐 맞을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어떤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그 삶의 상상력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네.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을 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제 플랫폼이라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을 가지고 각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되게 사실 어제도 홍 권사님 강의 중에도 이제 9 to 5인가요? 그래서 직장 생활에 있는 그 9시부터 5시, 오후 5시까지의 그 시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는 회사에 가서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벌써 이제 5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모든 에너지를 쓰는 공간, 시공간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강조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거든요. 비전문가들도 마치 이렇게 애엄마들은 다 육아 전문가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되게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상을 어떻게 도드라지게 드러내고 일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가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학사들한테도 일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합시다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어떤 개최자가 아니라고 하면 일상 뭐 일상이지 뭐 이런 일상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착하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책 보면 뭐 많이 나와 있지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근본주의적인 건 성경에 답이 다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좀 약간은 그 치유법권 같기도 하면서 모호하고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어떤 원형이지만 또 나쁘게 얘기하면 사실 잡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돼버리지 않나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달인이시니 달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상이 중요한 아직 한 6년이 모자라네요. 일상이 뭐 중요한 이유 혹은 일상에서 어떤 그런 인사이트 같은 게 있으신지요? 얼마 전에 제가 구례에 우리밀 축제에 제가 다녀왔어요. 이제 생협에서 하는 우리밀 축제라고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밀을 수입 이제 해오거든요. 이제 수입을 해오는데 생협을 하는 이제 이 그룹들이 이제 밀도 하나의 이제 식량도 무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뭐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협에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한국에 이게 밀 생산이 자꾸 높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가에 있는 밀들이 나온 것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통하고 그래서 라면이나 뭐 밀가루나 빵이나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걸 이제 권장하는 그래서 그런 우리밀 축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생협의
관련된 이제 있는 사람들 종사하는 분들도 오시고 밀 생산자들도 오시고 그다음에 또 밀을 만들어내는 빵이나 라면 이런 분들도 오시고 또 생협에 실제적으로 소비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애들이 데려와가지고 밀들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 네. 밀을 수확을 하거든요. 수확을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밀 수확도 해보고 그걸 이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밀떡이라고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돈을 가지고 돈을 적게든 많게든 이제 사서 어떤 걸 소비를 하게 되는데 이 소비가 어떻게 이렇게 사회 전체를 만들어 가는지 생산자나 소비하는 사람이나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유익들이 있는지를 이제 공정무역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만 원을 쓰는데도 이 만 원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걸 이렇게 소비를 해서 그냥 내가 먹는다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관계들이 만들어지는지를 그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 이제 밥 해먹고 잠자고 집 짓고 그게 뭐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또 뭐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간에 그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 행위 하나 자체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 사슬들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관점? 생각? 그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일상이 개인적인 신앙이었는데 그거 개인적인 신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지에 대한 좀 관점들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내가고 생각하고 상상력들을 만들어내는. 근데 이런 부분에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상상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자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생애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이제 상상력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고 토요일에 제일 바쁜 시간인데 아내가 생협 그 우리들 축제를 한번 가자 해서 갔는데 제가 그 한 하루에 이 그 생협 하는 그걸 보면서 거의 부흥회를 혼자 하고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어떻게 먹거리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지를 보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생협에서 이제 뭐 사 먹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옛날에 제가 그 복음과 상황이라는 그 약간 진보적인 기독교 잡지를 보면 옛날에 이제 제가 대학생 때 글 중에 꼭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먹거리 관련된 연재가 있었는데 제일 재미없었어요. 뭐 정치 상황이 어떻고 뭐 사회 참여가 어떻고 뭐 내지는 아니면 뭐 소소한 일상 얘기인데 먹거리는 뭐야 이건 막 그런 난 햄버거 먹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사실상 거대 담론이랑 만나는 게 FTA 막 반대한다고 막 시위도 하고 촛불 집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음식을 수입해 오느냐 그것이 우리의 어떤 밥상을 어떻게 해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에 와서는 되게 이슈가 되고 있고 전에는 잘 몰랐고 사실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막 그 우리나라 음식을 뭐 해물 볶음을 만들더라도 새우는 칠레산이요 뭐 고등어도 뭐 어디고 막 소고기는 미국이고 막 이러니까 요리는 한국 음식인데 그 원재료들은 다 외국에서 온 거고 이것들이 어떻게 공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의식주로 소비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수입에 있어서는 또 국가 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배출한 것들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뭐 환경운동가들이 보면 이제 뭐 제 1세계나 뭐 2세계 사람들이 국가가 쓰레기를 제3세계에 팔고 있고 그 쓰레기를 이제 파는 기업이 있고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3세계에서 이제 쓰레기를 팔고 그 쓰레기를 이제 제3세계에서는 이제 막 묻어서 그 근처에 이제 생태계들이 이제 망가지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일상이나 뭐 의식주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소소한 문제로 여겨지지만 김밥 천국의 김밥이 이제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일본은 방사능 문제가 있으니까 점점 이제 해물들을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거대 담론 스케일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점점 더 그 경계들이 그때와는 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어요. 더더욱 이쪽 연구소분들의 일단 그 소위 일반 사회에서는 예. 그 거대 담론에서 이런 미시적인 예. 일상사에 대한 예. 그런 관심이 더 많아지고 더 활발해지고 예. 그런데 반해서 이제 기독교 그룹 안에서는 여전히 그냥 뭐 모든 것을 싸잡아서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제 퉁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강조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은 일상이 다 선한 게 아니죠. 사실은 일상은 이중적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서의 일상을 우리가 긍정하고 누려야 되는 반면에 또 일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그 자체의 어떤 부정적인 영성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너무 그 신앙생활을 비상적인 영역에만 소위 종교적인 틀 안에만 공간적으로 교회당 안 시간적으로 그 예배 시간 주일 요 안에만 가둬두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어쩌면 뒤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줄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상의 요소가 중요한 거군요. 네. 저희 소중해요. 네, 지금 오늘도 2번의 그 세미나가 있고요. 그 강의가 있고 어제도 2번 강의를 했는데 뭐 이렇게 뭐 좋았던 점이나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시면. 저는 어제는 못 듣고 이제 오늘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연이랑 이제 두 분의 저희 회장님이 발표를 하시니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은 묻지 말라라고 하신 소장님 말씀에 뻥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많이 여쭤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세요. 네. 묻지 마세요. 네. 질의 응답 시간이 있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정근 소장님의 저도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랑 세미나라고 하니까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왔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런 지침, 직장생활에서의 팁. 뭐 자기계발서에는 이제 성공하기 위한 팁을 제시한다면 여기서는 성공도 좀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그런 고급 팁이 있지 않을까. 고급 팁. 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기대하고 왔구나를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고, 근데 이제 제가 기대했던 팁이 결국은 말씀하신 그 삶의 상상력이라는 아까 그 단어가 저 지금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말 개개인마다 다른 거고 처한 상황과 또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다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상상력을 생각하고 또 각자의 그런 것들 찾아가는 시간이 그러니까 뭐 이번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피 소장님이 가지신 삶의 상상력이 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제가 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저는 뭐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강의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리 학사님들이잖아요. 발표하시는 분들이 어제도 2분 하셨고 오늘도 2분 하실 텐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안에 그 상상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상상력이라는 게 논리로 전달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과 그 삶의 무게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 구성이요 난 참 좋아요. 마냥 일상생활사회연구소의 어떤 이야기만 주입해서 듣는 시간이었다면
너무 재미없을 수 있겠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사들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뭐 이 연구소가 있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생 시절부터 캠퍼스에서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혹은 세계관과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져서 또 삶의 현장에서 막 굴러서 이렇게 이야기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 말은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도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 이야기는 짧은 시간 안에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오늘은 사실 학사 발표라기보다는 임원 발표입니다. 임원 발표. 이사장님, 이사장님, 뭐 축사. 나는 앞으로 이렇게 이끌 것이다. 학사 회장 또 발표. 이런 권력적인 발표를 동서울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학사들의 고민들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을 일단 들어가면 내가 성경적으로 살면서도 회사에서도 쫓겨나지 않고 사랑받으면서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어떤 욕망, 그거를 누군가가 답을 심심이에게 말을 걸면 심심이가 대답을 해주듯이 그런 어떤 요술망치 뭐 이런 걸 바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회적인 그 우문현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사실 다 그런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대학교에서 우수 강사 3년 연속 수상하신 업무에서도 탁월함을 뽐내시고 훌륭한 일상생활 사역자로 살아가시는 연구소의 정한신 연구원님 말씀을 예, 정한신 연구원님 2년 연속 그렇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정말 제가 그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에 들어와서요 인생이 참 많이 바뀌고 있어요. 베리고 있습니까? 버리고 오라고 말씀. 사실 저는 그 학사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민들 있잖아요. 영성적인 삶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소위 말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직장 내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에서 정말 성공하고 또 잘하고 또 보람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욕망들 고민이 있잖아요. 그 고민들을 저는 좀 더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직장을 가지고 있죠. 비정규직 교수라는. 근데 동시에 신앙적인 이야기를 소위 하는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두 영역이 지금 같이 한 사람 인격 속에 지금 정신분열 지키려는 할 고용어 같은 갑자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심지어 사람들한테 가르치기까지 하는 그런 일상생활 영성 이게 실제로 내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예리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이라도 한가 이렇게 알겠죠? 일단은 시간적으로 너무 쫓기고 그래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쫓기고 몸이 너무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 많아요. 혼자서 연구하고 혼자서 가르치고 혼자서 모든 결과를 책임지고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 안에서 영성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성공도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시계추처럼. 그 안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저의 사실은 삶의 모습이거든요. 즉 우리 학사님들은 그보다 조금 이렇게 그 약간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긴 하지만은 아마 그런 것들이 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 내에서 정말 소위 말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 연구소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인 답을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까 뭐 거룩한 상상력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거죠. 저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냐면 오늘도 나중에 약간 이야기할 텐데 결국은 삶은 늘 이어지는 것이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매 순간. 그걸 저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기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뜬금없죠.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주의라는 부분으로 지금 빠지기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개인 윤리 내지는 착하게 잘 살아라 이런 쪽으로 빠지기 쉬운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직장 생활 속에서 매번 부딪히게 되는 나의 무능력을 절감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혜가 필요할 때, 또 그 안에서 갈등들이, 직장 내에서 엄청난 갈등들과 권력 암투 이런 부분들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책임지고. 그죠? 그 안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냄받은 삶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 가운데에서 내가 매 순간 민감하게 기도하는 것, 그 안에서 내가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책임 있게 그냥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결정하는 것,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겠죠. 뭐 만병통치약처럼 기도하면 뭐 모든 게 다 잘 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어떤 존재가 되느냐인 거겠죠. 직장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소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하지만 결국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열매가 있겠죠. 예. 그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무슨 뭐 우수한 업무 성과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소위 말해서 그 안에서 어떤 그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믿어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직장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구조적인 문제도 보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들도 기도 가운데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안에 인벌브하게 된다는 말이죠. 전에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벌브하지 않은 생각이었는데 내가 인벌브하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그것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게 되죠. 네. 이런 과정들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성령 충만을 표현해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기도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안에서 기도 가운데 거룩한 상상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정말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지만 하지만 살아내는 성도로서 직장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밖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네. 이 정도밖에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더 많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 방송이 녹음이 되니까 그것도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년 학사들한테 이런 또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 한술에 모든 배부름을 다 채우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도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자유주의 경쟁 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보니까 학사들이 보통 한 안정된 어떤 뭐 직장들을 얻기 위해서 한 6, 7년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 있는 학사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방에 있는 학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뭐 비정규직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5, 6년을 거의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6년, 5, 6년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자기가 이렇게 잘하는 것, 또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또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 세계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위치들을 이제 찾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뭐라 그럴까요? 버티기도 필요한 것 같고, 버티기 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나와서 새로운 기술 또 뭐 새로운 능력들을 가지는 데 있어서 자기를 투자하고 또 공부해가고 하는 그런 것들에 소홀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인격, 태도에 대한 끊임없는 이런 자기 훈련들이 되지 아니하면 사실 뭐 지금 있는 사회에서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신대원 마치고 다시 이제 대학원을 갔어요. 이제 교육사회학 대학원으로 다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연구소에 있으면서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직 논문을 못 써서 졸업은 못했지만 수료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힘들었어요. 사실 뭐 경제적으로도 또 이렇게 하는 거나 여러 가지 힘들었지만
그러면서 뭐 제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제 40대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갖춰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사실 포기하고 좀 더 내려가서 제가 배우는 자리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페이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세상을 보는 안목, 사람을 이해하는 것, 또 제가 이야기를 하고 말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뭐랄까 지혜,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친구들의 40대를 걸어가는 친구들의 모습과 제 40대의 모습, 비록 이제 뭐 페이 연봉 상태나 뭐 자동차급이나 또 집의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이제 달려갈 10년을 내다볼 때 그 친구들이 가진 어떤 그 안목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다른 출발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제 보셨겠지만 제가 텃밭을 가꾸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런 이제 나누는 모습들이 쉽지 않는데 그런 이제 태도나 자세들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사들이 몰라요. 수도권 안에 있으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뭐 하루아침에 이루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제 이야기했지만 결혼이란 가치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뭐 1,000만 원의 그 반지 합방에 사실 결혼을 해서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게 개인적인 상상력이 좀 근데 그 상상력 저는 이제 시대를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역행은 아닌데 대안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결혼하고 13년 차인데 지금 이제 13년이 흘러왔는데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이런 이제 제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뭐 좀 더 절약하고 안 쓰고 뭐 이렇게 했던 힘이 됐었거든요. 저는 이제 가정이라는 것, 뭐 결혼이라는 것, 또 직장이라는 것,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상상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저는 대안적인 거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어요. 따르게 살고, 특별히 이제 뭐, 제가 IBF 좋은 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계속 이제 하지, 이 세상을 떠나서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있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 학사님들 살아가는 걸 이렇게 모아가는 작업들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피를 토하시면서 지금. 여기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피가 나올까? 말을 열심히 하면 얼굴에 피가 여기서 나오고 이혈이 낭자한 방송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 학사가 된 지 12년, 13년인데 그런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드는 게 그 학사들의 질문들의 그 어떤 의도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유지하고 직장에서도 자기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즐겁고 그런 일을 하면서 주변 관계에도 영향력을 주고 이런 어떤 이상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제가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수요 예배를 꼭 드리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다거나 이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있을 때 사실 저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미쳤나? 뭐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너 교회 가니? 그래 신앙생활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 회사 일을 빵꾸 나서 내가 대신 해야 되겠지만 그래 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회사 일이 바빠도 교회 가는 애. 그걸 받기가 싫은 거죠. 그런 이미지로 자기를 이렇게 비난하는 걸 받기는 싫은 거죠. 교회는 가고 싶지만. 혹은 또 뭐 이렇게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에서 막 주일에도 막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너 교회 안 나오니? 그러면 이제 저 회사 일이 너무 좋고요. 저 적사들이 맞고요. 하나님이 정말 일할 때마다 임재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너 미쳤냐? 그냥 월급 받고 일하는 거잖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삶은 결국은 사람이 이제 쭉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정하면 그 반대급부로 부족한 부분들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그걸 이제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IBF 사람들에게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균형감이에요. 다 이렇게 균형 있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이상에 자기가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근데 사실 뭐를 선택하고 뭐에 집중하면 뭐는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죄를 짓는다거나 악한 방향으로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빨리 만회하고 싶어하는 여기서 변명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2, 3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질리는 거죠.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자기의 어떤 결, 뭐 이렇게 상상력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뭘 좋아하고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일상을 이제 굿배구를 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독특한 스피커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텐데 이제 신앙적인 교육과 쫑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때 좀 우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도 사실은 그게 이제 처음 입사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뭐 술을 마시면서 취하지 않아야 되고 술자리도 가야 되고 그러면서 뭐 교회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학사회도 있고 뭐 약간 나는 시간이 정말 없고 뭐를 어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머리만 힘든 거예요. 그 시기가 한 2, 3년 패닉 상태였죠. 다들 그런 갈급함으로 아마 이제 일상이나 직장 사역과 관련된 그 세미나에 사람들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을 못 짓겠네요. 너희들도 뺑이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네. 약간 2, 3년 이제 처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사회 생활을 할 때 무언가가 구멍이 났을 때 내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닐 때 너무 거기에 좀 그 일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그리고 하나의 이슈는 이제 일상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종말을 살고 이렇게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14, 10창, 1040 윈도우 얘기도 사실 미전도 정적이 다 복음화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건데 우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선교 혹은 복음전도 우선의 어떤 논리가 있고 또 실제로도 이제 때가 이르러서 우리는 빨리 이제 어떤 그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토마토 재배하고 이렇게 오줌 이렇게 막 숙성시켜가지고 이렇게 재배하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먹거리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뭐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학적으로 승동하라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삶에서 또 쫑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하네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IBF에서 네. 배우는데 종말론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좀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겠다. 네. 우선 아까 already not yet 이야기를 하셨지만 톰 라이트의 표현대로 지금 여기 하늘과 땅이 네. 만나고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 일상생활 신학에서 중요한 관점인 것 같고요. 종말이 분명히 있겠지만 종말이 벌써 또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생각 속에서 살 때 오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종말을 당기거나 종말을 현재화시키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종말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상적인 행위를 상대화시키고 무의화시키는 게 아니고 의미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말이 현재의 의미를 더 강화시키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최근에 제가 이게 정리되지 않은 생각인데 최근에 제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교회나 우리 일상의 삶이 신학적으로 아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상적인 이데아에 비춰서 항상 현실을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이상이 있는데 네. 현실은 이렇다. 네. 그 이상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자. 근데 항상 현실은 좀 비열하고 네. 낮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 그리스 철학 소위 이원론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큰 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뭐 교회도 보면 현실 교회와 이상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와 보편이라는 개념을 항상 생각하는데 성경은 보편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종말에 완성될 어떤 실체를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떤 철학적으로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뒤에 우리에게 있을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하고 현재를 통찰하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 보편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보다는 종말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다시 대답할까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본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이 너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랬을 때 나를 이렇게 잘 해줬다. 언제 제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니는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내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구나 그 말씀을 볼 때 종말에 예수님께서 그 판단하시는 장면으로 이해되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어떤 선의 환대하는 일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종말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기제가 되고 자극이 오히려 되는 것이다. 그게 일상생활에 바른 신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종말이 그 현재의 일들을 뭐 상대화시키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거기서 말하는 종말이나 뭐 하나님 나라는 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너무 좀 어렵게 부른 것 같다. 일단 구체적인 날짜는 방송 끝나고 제가 선생님 따로 말씀드릴까요? 됐다, 이것만 살리자. 날짜 궁금하신 분은 1391korea.net에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해 주세요. 암호 네 자리를 쳐야지 이제 날짜가 뜨는 식으로. 네, 난수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겸손하다 보니 자기가 이렇게 공부에 전념했던 거에 대해 이렇게 폄하해요. 원종수 권사님 같은 분이 그런 식인데 자기가 되게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들어가고 수석이 되고 지금 뭐 되게 유명한 의사지만 자기가 간증할 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책을 읽으면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 페이지가 전부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시험 문제를 보면 그 페이지에 사진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까지 기억이 나더라. 그런 간증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후천적인 노력에 있어서의 겸손함으로 발현이 된 거든. 그분 테이프를 저도 들어보니까 3번을 읽으니까 사진처럼 또렷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3번 읽으신 거죠. 교과서를 3번을 정독한다는 건 열심히 공부했다는 얘기죠. 네. 더 읽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마침 근처에 쪽복음이 있어서 한 번 읽었는데 더 읽고 싶더라. 2번 읽었는데 더 읽고 싶더라. 3번 읽으니까 눈을 감으니까 떠오르더라. 물론 우리는 3번 읽는다고 다 떠오르진 않지만 유난히 사실 조금 안 좋게 거론되기도 하지만 워치만 니 같은 인물도 사진과 같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비상한 기억력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도 한 번 읽는다고 사진같이 다 본 게 아니고 원종수 원사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의 최대치 공부를 했고 하나님이 은사로 기억력을 주셨건 아니면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비상한 기억력을 기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인들 이상의 그 탁월한 기억력은 일종의 질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목사님도 보시면은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의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건데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과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 나라 운동과 자꾸 이렇게 그런 그 몹쓸 그 죄의식이 좀 있어요. 네, 학사들은 농사 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아니 실제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전문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그 스킬을 쌓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만 실제로 삶을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데 이제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네.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데 내가 농사를 비록 뭐 그거 하지만 벌레를 잡으면서 약을 안 쳤던 그걸 먹고 이 아이가 낫게 되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오줌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유기농으로 이걸 키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에게는 자기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뒤바꿔 놓는 이제 삶이 되잖아요. 부모에게 그 직결이거든요. 아토피 있는 친구가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나았더라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나는 기계로 하나 그냥 찍어낸 물건이고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낳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상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건데 그걸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바꿔져서 하나의 이제 거대 담론들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야기, 스피커로서 이야기를 가지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게 되는 건데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이제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해서 이제 교회를 잘 다니고 뭐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 삶 자체의 그 하나의 능력이나 태도나 자세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다른 보람들에게 섬김이 되고 이렇게 낫게 하는 데에 하나의 고리점들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진 만일에 국회의원이라면 지금의 국회의원하고는 좀 다르겠죠. 도시의 농부가 한 사람이 이렇게 유기농으로 지어서 이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면 다른 나라에서 FTA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법을 이렇게 뭐 있는 사람들의 입장, 뭐 기업가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한 시골의 농부가 어떻게 한지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가졌으면 많은 고뇌 가운데 이제 어떤 결정들을 해갈 수 있는 검사도 될 수도 있고 변호사도 될 수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교사들도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경쟁만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교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을 키워가는 데에 어떤 게 필요한가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태도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하고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특별히 이제 IBF에서 대학 사회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줄 수 있는 학사들이 계속 이제 있으면 더 우리 IBF 운동이 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부타님에서는 그 학사들이 모여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사회의 학사 운동이 학사회 간사가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하지만 시험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계속 그 운동들을 해가는 것들 보여주는 것들 필요한 거죠. 네, 서울에서는 TGIM 서울지부 점장님이 다음 주부터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오셔서 방송하셨던 소감이나 뭐 이렇게 좀 정리 멘트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예, 오늘 방송 소감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 목사님부터 제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동서울 학사회 뭐 또 동서울 우리 지방에 이런 방송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쌍방 소통할 수 있는 SNS를 아주 잘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걸 보고 대단하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 부산 학사에도 이런 거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 팟캐스트 지부가 또 이미 뭐 많이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네. 학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 네. 좀 이렇게 나누고 풀어가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네, 홍 간사님. 죄송합니다. 네, 지금 후반부에 너무 졸려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졸리고. 즐거웠습니다. 네, 너무 즐겁고.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듣고 어떤 고민들 하시는지, 또 일상생활사역연구소에 대한 좀 문턱이 높게 느껴진다거나, 혹은 그 컨텐츠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혹은 또 일상생활 사역이라는 게 오해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하여튼 좀 긴장하고 이제 또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저로서 배울 수 있어서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웃음기 싹 빼고 마무리. 저도 오늘 여러분들 그 학사님들 얘기를 많이 들은 게 제일 큰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많이 좀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돼요. 사실은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라든지 뭐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야기만큼 소중하고 강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상생활사역연구소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전형적인 삼위일체적인 지출. 역시 쉽게 말해 이해가 안 되는 지출 방식. 저는 저도 좀 학사의 입장으로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좀 이상적인 생각들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느껴지는 그 괴리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저도 답을 저도 모르게 바랬던 것 같아요. 그 불량 학생님처럼. 근데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은 누구나 다 다르구나, 그걸 좀 더 인식하게 됐고, 또 그 상상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사회, 수도권 학사회 지금 4년째 참석하고 있는데, 강의를 듣다 보면, 강의를 들으면 저분은 되게 훌륭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취업이 안 됐거나, 혹은 직장 상사와 갈등 때문에 왔는데, 이제 그런 강의를 듣고 나면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지체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이렇게 간사님한테 했지만, 간사님은 정답이 없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소그룹 때마다 이렇게 모이면, 이제 그것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대안적인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를 같이 들으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많이 모여서 대화하고 나누고 그렇게 격려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이나 제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올 때 정답을 제시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사실 원망하거나 좀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전부터 좀 있어 왔는데, 일상생활사역연구소도 이렇게 답을 주지 않는구나. 우리 하나님보다 나을 수 없죠. 난 이제 어디 가서 또 여쭤봐야 되나. 아니, 뭐 이런 거. 네, 이제. 나 이제 어디로 또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나? 신천지는 어떨까요? 정말 관련돼서는 방송 끝나고 따로 지금. 네. 근데 좀 그렇게 쉽게 답을 주고, 이제 누군가 이제 내 삶을 좀 어떻게 간섭받기는 싫어하지만, 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거나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기는 좀 싫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쉬운 길을 좀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이제 계속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 팟캐스트 들으시는 학사님들이나 또 IBF에서 저희가 또 훈련받았던 분들은 그런 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저희가 같이 모여서 학교에서 계속 훈련한 게 그런 거였잖아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모여서 맨날 챕터하고,
작년에도 했던 내용인데 올해도 또 하고 막 이렇게 발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내용 모이고 이런 거 계속 훈련을 해왔던 것 같은데 학사 삶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작년하고 비교해서 또 별로 나아진 게 없는데 또 올해가 왔고 또 회사에서 경력은 쌓이지만 또 같은 문제를 항상 넘어지고 같은 문제를 항상 고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모여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임이 필요하고 서로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것만으로도 좀 되는 그런 모임이 또 들으신 학사님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또 TGIM 저희 지부장님 밑으로 다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만드는 겁니까? 만들 건데요. 만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즐거웠고요. 예, 되게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제 강의랑 오늘 강의는 들어야 되지만 일상사회연구소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강의도 들었는데 되게 그 탁월합니다. 예. 제가 탁월하다 그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주님의 탁월함. 예. 네, 제가 일단 보증하는 이거 녹음해가지고 실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서명을 하나 받도록. 그렇지. 예. 현재 무한합니다. 괜히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표시를 받았어요. 네. 소고기에 도장 찍듯이. 네. 제이언니 마크를. 그렇고요. 근데 이제 IBF의 고질적인 문제가 데이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IBF 내부의 전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일상사회연구소의 컨텐츠랑 그 강의 혹은 그 자료들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답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고리들이 풀리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안 보시고 답이 없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카리스마.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증문즉답 드리겠습니다. 예, 감자를 뽑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장마가 오는 저한테 되게 심각한 고민. 감자 좀 덜 익은 것 같은데 장마가 오면 썩어서. 처세 관련된 거 제가 같이 때려야 될까요?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오셔서 되게 귀한 게스트분들 오셔서 귀한 시간 잘 보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직장 관련된 이야기들로 다음 주요. 다음 달, 다음 회, 5회 때는 그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